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과전류가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만 시설하여도 되는 전력용 캐피터의 뱅크 용량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500 초과 15,000 미만일 때 과전류가 생긴 경우 차단 장치가 있고요. 15,000 이상일 때도 과전류가 생긴 경우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에 15,000 이상은 없죠. 그래서 문제의 의도가, 출제 의도가 500 초과 15,000 미만일 때 과전류가 생긴 경우 차단하는 장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81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82번 볼게요. 특과 변압기로서 내부 고장에 반드시 자동 차단되어야 하는 변압기 뱅크 용량인데요. 이 문제에서도 자동 차단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0, 지금 여기 문제에서 5,000에서 10,000까지, 이건 뭐냐면 장치의 종류에서 경보도 가능합니다. 경보, 얘는 차단 경보예요. 근데 문제에서 차단되어야 하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경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0 이상이 되는 겁니다. 83번. 저압 가공 전선로와 기술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저압 가공 전선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약전류, 이런 경우 우리가 유도장애가 발생하죠. 이렇게 유도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얼마? 전선 간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83번에는 답이 2번. 84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 경관,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원래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이 뭐다? 콤바인 덕트, 세 보이는 거, 강해 보이는 거,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나 혹은 계장 케이블입니다. 보기에서 콤바인 덕트 케이블. 85번. 배전선로의 전압 22.9kV이며 중성선의 다중접지 22.9kV는 7kV를 넘고 다중접지죠. 다중접지를 하니까 0.92배만 해도 된다. 만약에 다중접지 아니다 그러면 1.25배를 해야 됩니다. 저런 내력 시험할 때 다중접지이기 때문에 0.92배. 계속해서 86번입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는 작용이 예상되는 하중의 최악 조건 조합에 대하여 최소 안전율이 곱해진 값을 견뎌야 하는데 경도선의 경우 최소 안전율 얼마냐? 우리가 86번에 가공전선 있죠. 가공전선에서 경동선 내열동 합금선 얼마? 2.2였습니다. 지금 여기 전차선로도 일반 가공전선과 마찬가지로 경동선은 2.2.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예, 그렇게 가공전선과 전차선로에서 경동선은 최소 안전율이 똑같다. 기억해 주시고요. 87번. 이게 필기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지선 관련 문제입니다.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한 지선으로 연선 사용할 경우 소선이 최소 몇 가닥입니까? 지선과 관련될 것은 소선 3가닥, 그 다음에 안전율 2.5에 인장 하중 최저 4.31kN, 그 다음에 지름은 2.6mm 이상이다. 이런 거 모두 싹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 공통접지 공사 적용 시 선도체 단면적 16제곱미터인 경우 보호도체에 적합한 단면적은 다 보호도체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인데요. 88번에 일단 선도체가 뭐냐면 전력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도체는 뭐냐? 보호도체는 예전에 접지선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도체에 적합한 단면적이 선도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선도체 16 이하면 보호도체는 선도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이면 선도체가 16이면은 보호도체도 16에서 35면은 16에서 35면은 보호도체는 16으로 하면 되고요. 35 넘으면 2분의 선도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도체와 재질이 다른 경우는 조금 잘 나올 가능성은 잘 없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K1 값, K2 값이 모두 주어져야 됩니다. 뭐 보호도체는 재질이 뭐고 K값 얼마, 선도체는 재질이 뭐고 K값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재질이 같을 경우만 나오고요. 세 종류 16 이하일 때는 그 선도체가 똑같고 16에서 35일 때는 16, 그 다음에 35를 넘을 때는 2분의 선도체다. 계속해서 89번 볼게요. 시가제 시설은 154km 가공전선으로 도로와 1차 접근 상대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전선과 도로입니다. 도로. 우리가 도로, 조영제, 다른 것은 우리가 단수 곱하기 0.1인데 도로와 조영제는 얼마? 단수 곱하기 0.15.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준은 얼마다? 35kV 기준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다. 35kV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154kg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구해야 됩니다. 154. 그리고 35kg 기준에 했다. 35. 분의 10 하면은 11.9는 12다. 그러면 얼마? 3m 플러스 12 곱하기 0.15 하니까 1.8이니까 1.8이니까 4.8m가 됩니다. 89번에는 2번 도로 중요합니다. 90번 사용 전압이 400보다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압 가공전선에서는 나전선, 절연전선, 다시명 전선 또는 케이블입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가공전선, 나전선, 절연전선, 다시명 전선, 케이블인데 해설을 보시면은 400보다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 전련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입용 비닐 전련 전선은 400보다 초과인 저압 가공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91번.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압축 공기장치,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몇 배 수압, 연속해서 10분간 가했을 때 견디고 새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수압 1.5배, 기압 몇 배? 1.25배, 시간은 10분, 수압은 몇 배? 1.5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눈금이 있는 압력계 시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92번 사용 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 방식 지중전선으로 관로식 또는 직매측 시설하는 경우 지중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예외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중전선에서 저압과 고압 케이블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92번 같은 경우 저압과 고압 같은 경우는 0.15m, 그 다음에 저고압과 특고는
0.3m요. 0.3m입니다. 그런데 25kV 이하의 다중접지되어 있다. 0.1m입니다. 25kV 이하인 다중접지 지중전선이고 갈로식 또는 직접 매설식 시설하는 경우는 0.1m 이상 되도록 한다. 92번에는 1번입니다. 계속해서 93번 볼게요.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해 저봉랩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입니다. 1번 이종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가요 전선관은 2종이 기본이에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1종 말고 2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2종. 이번 가요 전선관 공사는 접지 공사 하지 않는다. 93번 분명히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 금속 접지, 금속은 접지해야 됩니다. 답은 2번. 한번 전선은 절연전선, 옥용 비늘 절연전선 제외고요. 4번 가요 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94번 다음 그림에서 에러는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 기계 명칭인가 하는데 94번 L은 L, 라이팅 어레스터, 피레기가 LA죠. 그래서 L은 피레기요. L은 피레기. 그리고 교류 저압 기준은 얼마예요? 교류 전압 기준은 1kV 이하입니다. 1kV 이하. 그래서 교류 저압의 피레기라 보시면 교류 1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레기. L은 라이팅 어레스트의 피레기. 그리고 교류 저압은 1kV 이하다. 답은 2번. 3번, 4번 교류 1kV, 1.5kV 이하는 직류죠. 직류가 됩니다. 95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축 전선으로 애자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전선 사용간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다. 0.06m죠. 6cm. 이게 잘 아시겠지만 애자 상호간의 간격이 6cm입니다. 예전에는 KC 전에는 센티미터로 많이 했어요. 센티미터로 많이 했는데 KC가 적용되고 나서 센티미터 잘 사용하지 않고 밀리미터나 혹은 미터. 그래서 6cm는 0.06m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95번에 애자 상호 간의 간격은 0.06m. 저압이니까요. 고압은 0.08m. 96번 저압 조명 설비 등을 일반 장소에 시설 시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조지지 않는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지금 제가 그 프로젝터 설치할 때도 그 규정이 있는데요.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중 전격 용량에 따른 최소 거리를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거 기준이 우리가 100W, 300W, 500W, 그다음에 500W 초과. 총 3가지죠. 100, 300, 500입니다. 500. 그리고 0.5m에서 시작해요. 0.5m. 그 다음에 0.8m. 그 다음에 1m, 1m 넘게. 그래서 100W, 300W, 500W 초간에서 지금 100W 0.5예요. 0.5m입니다. 0.4m가 아니고. 그래서 96번에는 답이 1번. 97번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온 방전등 1번 방전등 변압기는 네온 변압기일 거 맞고요. 관동연합에서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출 장소에 시설합니다. 그래서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 장소에 시설할 것.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관동연합에서는 애자공사 맞고 4번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일반 애자공사는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지만 간등회로에 사용하는 전선 애자공사지만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가 됩니다. 98번 사용주답 154kV 가공전선을 시가제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가제.
시가지는 35kV 기준으로 해서 35kV 이하일 때 10m. 단 35kV 이하라도 절연전선이면은 8m죠. 35kV를 넘으면은 10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네, 시가지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154kg요. 단수 구합니다. 154 마이너스 35kg 기준입니다. 35분의 10 하면은 11.9는 12단. 그래서 얼마? 10m 플러스 12 곱하기 0.12를 하니까 1.44 얼마? 11.44m가 됩니다. 11.44. 98번에는 3번. 시가지 이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98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에 조명용 백열전등 설치할 때 사용하는 타임 스위치. 일반 주택 가정집은 3분, 숙박업소는 1분, 가정집은 3분, 일반 주택 3분. 네, 답은 1번입니다. 100번. 발전기가 정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동기기 단자에서의 전압은. 발전기와 동기기 단자 전압 뭐냐? 발전기가 동기 발전기죠. 그래서 발전기 정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동기기 단자에서의 전압은 발전기 단자에서의 전압이요. 그 발전기인데 정격 운전 상태니까 정격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통칭에 정격 전압이 뭐냐? 발전기, 동기 발전기예요. 동기 발전기 정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동기기 단자에서의 전압, 정격 운전 상태의 전압, 정격 전압 이렇게 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2023년에 치러졌던 그 산업기사 그 CBT 문제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 유형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신출 문제도 많지만은 정답은 반복입니다. 많은 문제 반복. 계속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도 반복하시면 본인께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꾸준히 계속 공부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